조은희 간사님께서 뭐 증인 채택, 뭐 참고인 채택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간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 절차에서 공통된 그 진행 관행이고 약속입니다. 인사청문회 아까 이제 조은희 간사께서 말씀했듯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자질을 검증하는 겁니다. 증인과 참고인도 부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 사면, 보조금 횡령 그런 데서 궁금하면 직접 후보자에게 질문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어떤 뭐 사면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그러면 윤미향 전 의원이 있든 없든 또 이용수 뭡니까 증인 뭐 채택하신 있든 없든 본인 입장을 각 의원들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종료된 증인 문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지연하거나 왈가왈부하는 거는 이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합당하게 빠른 조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 집결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은 서울 여성의자나 전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민변 여성위원장 등 여성 인권과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갖고 성매매 여성의 변호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성매매 집결지가 몇 군데나 되신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12개. 네, 정확합니다. 네. 서울에는 영등포하고 네. 이하리가 두 곳에 있습니다. 근데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의 길이 아직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잔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치안, 도시 미관, 또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악임에도 불구하고 네.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여가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여가부가 지금 소관한 법률이 몇 개 정도 되신지 아세요? 지금 네. 26개입니다. 네.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아마 이제 성매매 집결지 관련 법안일 거고요.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매매 방지, 뭐 재활 자립 지원 등의 뭐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네. 여가부에서 이제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과 취지는 다르지만 이름이 비슷한 법이 또 법무부에 있습니다. 네. 성매매 처벌법. 네. 그거는 처벌입니다. 성매매 당사자.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성매매 종사자가 한쪽에서는 처벌 대상이고 한쪽에서는 지원 대상, 보호 네.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부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를 보시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정집행 권한이 있다지만 성종사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의 극단적인 저항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지자체 협조를 요구하면서 그쪽에 떠넘깁니다. 뭐 소방법, 국세청 여러 차원에도 하지만 일회성 대응을 떠납니다. 모두가 방법이 없다고 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여가부가 이제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여가부가 법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있는 규정, 특히 여가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하여금 성매매 의심 없어에 출입 지도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끝으로 여가부가 성매매 현장 점검을 중단했습니다. 그 네. 이유인즉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합동 점검으로 변경이 돼서 여가부가 단독으로 권한이 없다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후보님. 네, 후보가 되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여가부가 그동안 이 부분에 개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장관이 되시면 현장 점검 등 이런 성매매 차단을 위한 적극적 역할 네, 해서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이제 힘 있는 성평등 가족부를 강조했습니다. 네, 여가부가 가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또 이제 피스메이커, 네, 조종자 역할을 해야 한답니다. 그거는 지자체, 경찰,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여가부의 존재 이유라 생각하고 그런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남아 간단하게 네.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 호소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용어 자체가 후보자님 네. 그 불미스러운 사건 이전부터 여성 운동이나 인권 운동 차원에서도 나왔던 용어죠 이게. 아마 그 사실관계 확인이 네. 되기 전에 아마 썼던 좀 그러죠. 기관적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우리 당의 윤리교 보면 아마 그렇게 규정이 된 이유가 피해 사실이 수사나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네, 피해를 호소한 즉시 피해자로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피해자를 폭넓게 그래서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라 네,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아마 이제 변호사시니까 잘 네. 아실 텐데 피해자라는 용어는 형사 절차에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 소명된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 당시 중앙일보에서도 해당 규정에 대해서 피해를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사람도 피해자 다를 바 없이 취급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민주당이 피해자를 불신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무위원이 되시고 나서 특정 정당의 윤리 규범에 대해서 찬반 입장 언급하는 거는 네,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도를 개선하고 네, 행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걸 언급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니다.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관련해서 질의를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지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 네. 진행형이고 인권 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진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화의 소녀상 네. 사건입니다. 아마 전국에 150여 곳이 있는데 비닐을 씌우고 마스크를 씌우고 손을 묶고 인증사진까지 찍고 그래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보니까 또 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 현장에서 할머니들을 비방하며 일본 극우와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던 인물이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대책,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국민주권 정부와 그리고 또 제가 여가부 장관이 된 이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시각 조정이 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대로 할머님들의 증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고 우리 미래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여성들이 전쟁 가운데 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입고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데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는 역할을 여가부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지금 6명이잖아요. 네, 지금 평균 연령이 96세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심각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네. 아직도 현 정부의 요직을 꿰차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에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강요당한 피해자. 그럼 그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몰지각한 역사 인식이 천박한 이분들의 그 말은 진짜 귀담아 들 수 없는, 그리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가부 국정과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여가부 국정과제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네. 유산 등재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이 2016년부터 추진됐지만 10년 동안 성과가 없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가부가 외교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민간에 네.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도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후보자께 장관 되시면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는 네, 거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모든 국민도 이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장관이 되시면 위안부 피해자분들 가장 바라는 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진상 규명이잖아요. 지금 여가부가 이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그겁니다. 피해자분들의 생활 지원에만 머무르고 있다. 네. 본질적인 문제는 피하고 있다. 진상 규명과 올바른 인식 확산 위해서 더 노력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되시면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의 위안과 또 힘을 네. 불러서 직접 네.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네. 정부의 입장을 네. 네. 위로를 해야 네. 한다고 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제 질의 중에 네. 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네.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네. 성평등, 그러니까 젠더 이퀄리티라는 이 용어 중에서 뭐가 국제적 트렌드인가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성평등이죠.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성평등이라는 것 자체는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오해 때문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이나 OECD, EU 등 국제기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평등을 공식 영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가부의 영문 명칭이 젠더 이퀄리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번역을 하면 성평등. 네. 그렇고요. 그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것도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인 평등, 네. 헌법상에 규정된 보편적인 포괄적인 평등을 구현하겠다는 네, 맞습니다. 의지라고 보입니다. 근데 성평등이 뭐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등 뭐 또 위헌적이라는 등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양성평등이니 성평등이니 용어를 뭘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국민들의 삶, 네. 뭐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 돌봄과 경력 단절, 그리고 청년 세대가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성평등의 개념과 관점에서 네. 해결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모두 다 동의하고, 예, 그런 내용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또 헌법상 이제 위헌이라고 그래요. 성평등이. 네, 왜 그러냐면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고 양성평등진흥원이 있고 헌법상 36조 1항에 양성평등이 규정되어서 성평등이란 말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36조 1항의 양성평등 혼인과 네. 가족생활에 관계 맥락에서 규정한 거지 보편적인 개념의 그런 뜻은 아니라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헌법 전반에 성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포괄적 평등을 규정하기 때문에 성평등은 오히려 헌법에 부합한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3자의 성을 인정한 뭐만의 그런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 후보자 서면 답변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양성평등은 성별 간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반면에 성평등은 성역, 칼, 고정관념과 구조적 차별을 네. 해소해서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자는 적극적 개념이. 네, 맞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의와 주장이 있었지만 성평등, 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네, 또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고 네, 또 성평등 가족부가 나아갈 네, 지향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의견과 저도 동일합니다. 고맙습니다. 논란이 목사들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논란이 네, 맞습니다.